계속 이상하게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알고 보니 그게 다 이 요철 때문이었거든요. 이쪽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우리 시파크루시예요. 오늘은 피부에 있는 요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여드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별게 다 신경 쓰이죠. 요철은 피부에 올록볼록 올라와서 미간상 좋지 않은 거를 모두 요철이라고 말해요. 오늘 다룰 거는 그 중에서도 눈가 밑에 나비존 이쪽 요철을 다룰 거예요. 이 요철은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세안을 해도 모공 청소가 잘 되지 않았다거나 피지 분비가 특히 많아서 발생하기도 해요.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피부에 수분감만 많은 제품을 발라서 그래서 피부가 지금 유분이 부족하구나 판단을 해서 유분을 더 뿜뿜 뿜어내서 그 결과로 요철이 여기 생겼을 수도 있고, 또 반대로 유분감이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해서 여기에 요철이 또 도드라 보일 수가 있어요.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좁쌀 여드름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압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압출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안 그래도 예민한 피부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줬을 경우에 흉터로 남을 수도 있고요. 모공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또 혼동하시면 안 될 게 이게 한건종이나 비립종이나 편평 사마귀 같은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홈케어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. 무조건 피부과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우리가 오늘 다룰 요철은 눈 밑에 나비존에 얕게 짜잘짜잘 있는 이런 일반 요철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. 제가 여드름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하게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알고 보니 그게 다 이 요철 때문이었거든요. 요철 관리를 열심히 하고 나서 피부에 화장도 훨씬 잘 먹고 이쪽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루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 번에 없어질 순 없어요. 이쪽 피부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필링이나 압출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단 한 번에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,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언젠가 없어지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루틴으로 바로 들어갈게요. 첫 번째로 클렌징을 먼저 해줄 건데요. 저번에 공병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클렌저 있잖아요.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샀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피부 겉표면에 이렇게 하면 아주 가까이서 만져지는 요철이었거든요. 그렇게 피부 표면에 가까운 각질과 피지를 정리할 때는 효소 파우더 클렌저가 최고예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저녁에 주 3회 정도 이렇게 파우더 워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눈가에 요철도 정리되고 동시에 블랙헤드도 진짜 좋아졌어요. 만약에 내 요철이 모공 깊숙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이런 효소 클렌저보다는 제가 원래 추천해드렸었던 살리실산 바하가 들어간 클렌저를 쓰시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, 바하가 활성화되려면 일정 pH 레벨이 필요한데 이 효소 클렌저가 활성화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스팀이에요. 그래서 스팀을 쓴 다음에 이런 효소 클렌저로 클렌징을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스팀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. 그래서 샤워하실 때 욕실 안에 이미 수증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효소 클렌저로 클렌징을 하시면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효소 클렌저는 효소 클렌저 중에서도 많이 자극이 없고 안 땡기는 제품이긴 해요. 그래도 효소 클렌저 자체가 탈지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성 피부인 분들은 매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내 피부 컨디션을 살펴가면서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서 아주 마일드하게 필링을 해줬잖아요. 그리고 나서 또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게 바로 클레이 팩입니다.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한 제품만 보여드렸어가지고 저번에 새로운 걸 큰맘 먹고 추천해드렸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그 제품이 단종이 된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써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. 비플레인 제품이고요. 녹두 모공 클레이 팩이에요. 클레이 팩은 참 피부에 이롭지만 저는 마를 때 그 특유의 쩍쩍 갈라지는 느낌,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 비플레인 녹두 클레이 팩은 마르면서도 좀 촉촉한 편이에요. 막 쩍쩍 갈라지게 마르지가 않더라고요. 저는 요즘 어떻게 사용하냐면 샤워를 하는 김에 스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효소 클렌저로 클렌징을 한 다음에 얼굴에 클레이 팩을 발라놔요. 그리고 다른 샤워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클레이 팩을 씻어내면 샤워 끝! 굉장히 간단하죠?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어차피 샤워하는 김에 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샤워하면서 모공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 스킨케어를 해야 될 텐데요. 모공 딥 클렌징을 하면서 자극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진정을 해주고 모공 사이사이에 수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. 첫 단계로 패드를 사용할 건데요.
메디힐 제품이에요. 마스크팩은 어쨌든 각 잡고 관리해야 되는 느낌이라면 이런 패드는 언제든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뚜껑에 집게가 달려있거든요. 그래서 손에 아예 안 닿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고, 대부분 패드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피부에 붙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패드는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네모 모양이에요. 그래서 아쉬웠던 사각지대까지도 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용기가 약간 독특한데요. 다 쓰면 리필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리필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고요. 저는 다 쓴 통을 잘 잃어버리는 실핀이나 보관하기 애매한 화장솜 같은 거 보관하고 있는데,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이 패드는 집중 진정, 흔적 진정, 수분 쿨링, 영양 탄력 이렇게 4가지로 출시됐는데 내 피부 타입에 따라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됩니다. 저는 요즘 티트리 트러블 패드랑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 이 2가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. 트러블이 올라올 기미가 보인다 할 때는 티트리 트러블 패드를 쓰고, 햇빛이나 접촉으로 인해서 자극을 많이 받은 날, 그런 날에는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를 씁니다. 저는 세안을 했는데도 찝찝한 느낌이 들거나 피부가 유난히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 때, 그럴 때는 닥토로도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 저는 이런 패드는 팩으로 사용합니다. 얼굴에 일단 올려놓고 그 사이에 머리를 말리면 돼요. 간단한 거 참 좋아하죠? 드라이기 연로부터 얼굴 피부도 보호해주고 그동안 수분이 깊이 스며들어서 패드를 떼고 나면 피부가 완전히 진정된 느낌이 들거든요? 약간 붉었던 피부가 바로 진정된 거 보이시죠? 패드만 했을 뿐인데 에센스까지 바른 것처럼 피부 속부터 촉촉 탱탱한 게 느껴져요. 촉촉하지만 끈적이지 않아서 수분 기를 만들어준 느낌이라 이 다음 단계 보습제까지도 정말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. 패드가 워낙 촉촉해서 저는 에센스나 세럼은 요즘 건너뛰고 바로 보습제를 사용합니다. 제가 요즘 또 새롭게 발견한 보습제인데 가벼우면서도 속 건조를 딱 잡아주는 보습제예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묽은 타입의 크림인데 다른 묽은 제형의 크림을 쓰면 보습제가 너무 일시적인 보습만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. 이 보습을 잡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크림은 속 건조는 잡아주면서 마지막은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습제까지 발라줬으면 이 루틴은 끝입니다. 가짓수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간단하죠. 이렇게 요철이 있을 때 이 요철을 없애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두껍게 바르시기보다 이렇게 가짓수를 줄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틴을 하루 한다고 바로 다음날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요철에 중요한 게 바로 피부의 수분이에요.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뭘 많이 바르는 것보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에요. 너무 잔소리 같겠지만 물 평소에 많이 드시고, 그리고 이렇게 모공 안에 뭔가 갇혀있다는 건 사실 이게 다 노폐물이거든요. 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바로 땀 흘리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. 우리 피부는 몸 전체로 봤을 때 배출 기관이에요.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피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? 바로 잠을 푹 자야겠죠? 최소 하루 7시간 수면 시간 지켜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철을 커버해보겠다고 두꺼운 파데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커버력이 좋은 두꺼운 파데 쓰시면 오히려 요철이 더 도드라집니다. 최대한 이 부분 화장은 얇게 해주세요. 자, 오늘 이렇게 우리 피부의 요철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. 요철은 하루아침에 없애기 어려워요.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꾸준한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. 같이 열심히 실천해서 꿀피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. 안녕!